여기에 보이는 두 폭의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들이죠. 미인도인데요. 왜냐면 미인도는 전국 팔도에 있는 가장 그 유명한 그 기생들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이 두 폭은 비단에다가 그린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은은하게 비단으로 그렸는데 가리개 용도도 되고 또 그냥 걸어놓는 그 그림 용도, 발 용도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주 은은한 그 자체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들의 이제 그 옛날 우리 그 그림에서 저는 치마라든지 저금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연화도나 몰한도를 넣어봤고요. 가채는 이제 옛날 그 형식 그대로 넣어서 이제 옮겨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자세히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뭔가 어떤 형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자수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그 고지도에 놓은 등고선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처음에 고지도에 놓은 등고선을 먼저 자수로서 한번 작업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지도를 어떻게 살려서 내가 한 송이 꽃으로 만들까 굉장히 고심고심하다가 거의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천을 소목으로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석채를 써서 꽃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에 역동적인 형체를 완성을 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어떤 동물의 형체가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소의 옆모습을 제가 형상화 시켜서 이제 나비는 그냥 그 자유스러움을 상징하는 하나에 했고 이 소를 제가 제목을 인연이라고 붙였는데 어릴 때부터 항상 어떤 그 추억 속에 있던 그런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인연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네, 다음에 그림은 이제 연화도인데요. 얘는 민화에서 이제 이 연화도에 기본적인 초가 있어요. 그 초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초를 다 그리지 않고 먹으로서 그냥 한꺼번에 그 먹의 농담을 이용해서 연잎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먹 연화도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네, 이 두 폭의 그림도 역시 먹을 이용한 그림입니다. 다 연화도고요. 새와 물총새와 연화, 그다음에 팔가조와 연화. 그래서 연과 새가 들어있는 화조를 이렇게 먹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굉장히 큰 병풍인데요. 총 10폭이에요. 이 작품의 그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고요. 제목은 동네 부사 저배 사도예요. 국내 임진왜란 이후에는 동래성에 일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입성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오는 사절단이나 무역단 모든 사람들이 다 동래성에서 만남을 갖고 거기서 모여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예를 올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제1폭을 보면 여기 이 그림은 마치 고지도를 보는 듯한 형상인데 동네 업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신들이 오면 동네성을 통해서 이제 다 초량 객사까지 가기 때문에 보면 이 동네성이 아주 매점이란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2폭과 3폭을 보면 이제 그 동네성에서 벗어나서 여기가 진성이에요. 부산 진성이고 여기가 이제 연가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군들이 배를 정착시켰던 그 항구예요. 그래서 이 마치 이게 어떤 거리 사람들을
있는 그 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풍경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사폭을 보면 여기 이제 가마를 타고 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행렬을 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가마에 타 있는 이분은 동네 부사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첨사예요. 그래서 동네 부사가 부산을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이나 공사나 이런 걸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부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옛날에 그 송시열이 동네 성을 지키다가 이제 전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첨사, 그 당시에 첨사로 있던 분이 또 역시 진상을 지키다가 죽음을 아니야, 그게 뭐가 왜 말이 꼬이지?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분, 그러니까 부사와 첨사를 이 작품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마치 5, 6 보면은 마치 무슨 풍속화를 보는 듯이 여러 장면들이 있죠. 사람도 있고 마을도 있고 뭐 그 행렬하는 행렬도 있고 이제 이런 행렬을 거쳐서 여기에 7폭을 보면 여기가 설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설문은 이 외국 사절단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초량객사예요. 초량객사를 가기 위해서는 초량객사의 남문인 설문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절단들을 환영한 이 일행들이 이제 설문을 들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설문을 들어서서 여기가 초량객사예요. 이 초량객사에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의 그 복장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사신들이고 이 일본 사신들이 이제 가져온 여러 가지 물품을 놓고 임금님을 향해서 예를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 8폭에는 보면 그 초량객사에서 그 통역을 맡았던 그 사람들의 숙소예요. 숙소고 사물을 보던 곳이고 이게 성신당이 있고 또 상일원이 있는데 이 성신당은 이 사람들이 직무를 보던 곳이고 그 옆에 있는 데는 숙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폭제에는 보면은 여기는 연향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축하연을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열폭의 동네 부사 적외사도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화이기도 하면서 또한 풍속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풍속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뒤에 산과 마을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아주 정교하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1폭에서 10폭까지를 보면 1폭은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엄청나게 되어 있는 반면에 1폭에서 좌측으로 10폭 쪽으로 가면 굉장히 크게 확대된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네 부사 적외사도는 부산의 어떤 그 일본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일제시대가 아니라 말이 있고요. 세폭은 책거리인데요. 책거리는 옛날에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사대부나 선비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갖가지 좀 진귀한 그 기물들이나 아니면 그 이제 서가들을 그림 속에 넣어서 그려진 그림을 책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책거리는 중에서부터 서민들까지 조선 말기에는 서민들 집에도 거의 집집마다 책거리가 다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림으로서라도 서가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싶어 했죠. 그런 저런 이유로 이제 책거리가 조선 말기에 굉장히 유행해서 온 국민 집집마다 책거리가 다 한 개씩은 있을 정도로 유행했던 그런 책거리들을 세폭이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청룡과 황룡이 있는데요. 운룡도인데 구름 속에 있는 용해가 운룡도예요. 그래서 올해가 청룡의 해였죠. 청룡의 해가 있기도 하고 또 황룡의 해가 있기도 하고 홍룡의 해가 있기도 하는데
저는 청룡하고 황룡만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우리나라 용이냐 중국 용이냐에 따라서 이제 발톱을 숫자를 세는데요. 근데 옛날 고종 시대에는 용의 발톱을 5개를 했었어요. 사실 그거는 중국에서 자기네들만 5개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림에도 일부러 보면 발가락이 5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4개까지밖에 없는데 저는 황룡과 청룡에 5개의 발가락을 다 넣어봤습니다. 이제 요 두 폭은 국모란인데요. 옛날에 궁궐에서 하던 모란도인데 주로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이럴 때 이제 모란도를 아주 오방색의 화려한 모란도를 병풍을 많이 썼었는데요. 저는 그런 이제 그 병풍 그림을 주로 이제 현대적인 어떤 느낌으로 옮겨올 수 없을까를 궁리하다가 우리 현대적인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좀 어울릴 수 있는 색으로 바꿔서 이제 아주 심플한 색깔로 그 다음에 쪽 이렇게 해서 작품을 옮겨봤습니다. 요 두 편은 이제 어쩌면 책거리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건 기념 절지도로 해가지고 기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지 쭉 꺾어진 그 과일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장식용으로 있던 어떤 기물 같은 거 그거로 주로 이제 그 고기물, 청동 이런 기물들이 꼭 들어가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사대부들이 이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과시 이런 용도로 작품이 많이 그려졌었고요. 네, 지금 이 작품 세 개도 나비들이 이제 몰려 있다 해서 이제 군접도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네, 이 군접도는 이제 원래 밑그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작품을 하다가 저는 좀 뭔가가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저는 뒷배경을 제가 산수 처리를 다 해서 넣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멀리 있는 하늘도 보고 강도 있고 그러면서 그 어떤 언덕 같은데 꽃을 얹어서 나비와 꽃과 이래서 군접도 이래서 뭔가 좀 여백을 좀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3배 발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그 문에 걸 수 있는 창이나 문에 햇빛 가리개로 걸 수 있는 발 용도로 그려봤는데요. 3배에다가 아크릴로 이제 연화도를 그려봤고요. 조금 더 싱싱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물방울을 몇 개 넣어봤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이제 국모란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고유의 오리지널 색깔을 오방색을 그대로 쓴 거예요. 성교장에 있는 그 국모란을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와서 다시 제가 초를 제대로 만들어서 작품으로 옮겨본 그런 국모란도였고 아주 화려한 국모란도입니다. 이 작품은 총석정 절경도인데요. 이게 이제 완전한 한 폭이 아니라 그 한 폭을 약간 제가 좀 잘랐어요. 이 그림의 원본은 창경궁 희정당에 있는 그 벽화예요. 벽화 한 2m에서 3m 정도는 벽화의 일부를 제가 중간에 잘라내서 전지 한 장으로 만들어 본 총석정 절경도입니다. 그 바위들이 다 가로 세로로 눕고 송고한 그 아주 기묘하면서도 오묘한 그런 절경도를 옮겨본 거고요. 밑에는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는 제가 아크릴로 판넬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아크릴로 옮겨봤는데요. 제가 제목을 무제라고 달았는데 사실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제목을 제가 딱 정해놔버리면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무리 틀리더라도 그 제목에 한해서 항상 그 작품을 감상을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마음에서 움직이는 대로 제목을 정하고자 저는 그냥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상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제목은 저는 이거는 지금 현실 속에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작품을 보면 이거는 테이블 러너입니다. 테이블 러너인데 이건 140cm 길이로 있겠는데요. 이거는 3배가 아니라 모시에다가 연꽃을 가득 패턴을 시켜서 넣어서 러너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건 아크릴로 그려져서 세탁을 해도 괜찮아요.